세상을 연결하는 뉴스 뉴스브리지입니다. 태어났지만 출생신고를 못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미혼부의 자녀들인데요. 이 현행법상 부모가 혼인하지 않은 경우 엄마만 출생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조항은 이미 2년 전에 위헌 판정을 받았고 오는 5월 말까지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어떤 쟁점이 있는지 박은선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실 출생신고하면 아기들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일 텐데요. 이 미혼부는 출생신고를 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까? 네, 우리 가족관계등록법은 원칙상 혼인 외 자녀의 출생신고의 경우에 생모만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는 아예 예외가 없었는데요. 2015년 이전의 가족관계등록법을 보면 혼외 출산 시 생모만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생모가 연락이 안 된다 또는 출생신고를 거부한다 이러면 출생신고가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출생신고를 못한다면 국가로부터 존재를 인정받지 못했다는 건데 이 아이는 자라면서 굉장히 불이익이 많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요? 네, 태어나서 국가가 이제 무료로 제공하는 예방접종을 못 받는 그런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건강보험 자체가 없으니까 아파도 병원을 쉽게 갈 수 없는 그런 아이들이 생기게 됩니다. 또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가지 못하는 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교육청에서 아예 취약통지서를 보내지 않게 되고 또 교육청에 찾아가서 학교를 다니고 싶다라고 말을 해도 주민등록번호 자체가 없어서 방법이 없다 이런 답변만 돌아옵니다. 이러한 건강권, 교육권의 침해가 일단 심각하고요. 그리고 공공도서관에 주민등록증만 제시하면 책을 마음껏 빌릴 수 있는데 이것도 이런 아이들에게는 이제 해당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반드시 누려야 하는 권리와 복지 혜택에서 완전히 제외되게 됩니다. 네, 사실 건강권, 교육권 하면 이 인간이 생존하는데 너무나 필수적인 아주 기본권인데 이게 이 엄마와 아빠의 관계가 어떠하든지 이 어른들 문제 때문에 아이들 권리까지 침해당하는 게 너무나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 가족관계 등록법으로는 미혼부의 출생신고가 아예 불가능한 겁니까? 다소 개정이 되긴 했습니다. 이른바 사랑의 아빠라고 알려진 김지환 씨가 그 노력을 많이 하셨기 때문인 그런 면이 있는데요. 2013년 김지환 씨가 유모차를 거리에 끌고 나와서 미혼부 자녀의 교육권 등의 권리를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이전에는 이제 우리 사회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 자체를 잘 몰랐는데 법 개정에 대한 여론이 이제 조성이 되기 시작했고 결국 2015년 5월에 가족관계등록법이 개정이 돼서 예외 조항이 생겼습니다. 즉 혼인 외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를 할 때 생부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경우들이 마련된 거죠. 네. 그런데 또 이게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이 혼외 자녀의 출생신고를 이 미혼부 혼자서는 할 방법이 없는 겁니까? 원칙과 예외가 있습니다. 사랑이법은 원칙상 생부 혼자 출생신고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외가 허용되는 건데요. 2015년 당시에는 생모의 성명,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생부가 단독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아이가 출생을 했는데 엄마의 성명을 모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실효성이 없다. 굉장히 비판이 많았죠. 그래서 이제 대법원이 2020년 8월에 문제를 지적하면서 국회에 재개정을 요구했고요. 21년 3월에 국회는 생모를 특정할 수 있더라도 생모가 소재불명이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로 이제 예외를 다소 확대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면 법률 상태에 이제 아내가 다른 혼외 자녀가 생겼을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그 미혼부가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생모가 그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자신의 부정행위를 자인하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회피하게 되는데 이것을 과연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우리 법원이 거의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당한 사유나
소재불명을 재판을 통해서 확인을 받아야지만 생부가 단독으로 혼인신고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현행 개정 규정도 한계가 많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많은 미혼부들이 이 어려움을 겪다가 못해서 아예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출생신고 한번 하자고 이렇게 길고 복잡한 재판을 거쳐야 한다면 또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예외의 범위를 고민할 게 아니라 아예 이 미혼부도 단독으로 출생신고 할 수 있도록 하면은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거 아닐까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네. 이제 같은 문제 의식에서 미혼부들이 청구인이 돼서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3월 헌법재판소가 관련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요. 그러면서 일정 기간 내에 출생신고가 되지 않으면 생부가 생리적 혈연 관계를 소명해서 단독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또는 의료기관 등이 의무적으로 출생자의 정보를 담당 기관에 보내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게 하는 방법, 이런 근본 대안들도 포함해서 개정해라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정해야 되는 기간은 25년 5월 31일까지로 정했습니다. 네, 이제 2달 정도 남은 거네요. 이 기간 안에 국회가 새로운 어떤 법안을 마련해야 되는 상황인데 개정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지금까지 이 위헌적인 법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회가 5월까지 법을 잘 개정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이미 위헌적인 법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이들에 대한 배상책도 마련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한 사례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현재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병역 의무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그런 진행 중인 청년이 있습니다. 사랑이법 제정 전인 2002년에 태어났는데요. 이 친구는 이제 외국에서 한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났지만 생모가 생부와 법률혼 상태에서 임신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만 6세가 되던 해에 생모가 돌연 가출을 해서 한국으로 가고 또 소식을 끊어버리자 생부가 한국에서 이 아이를 출생신고할 방법이 없게 된 거죠. 생부가 아이를 데리고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생모를 찾겠다는 명목으로 아이를 좀 방치한 채 이렇게 다른 곳들을 다니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생신고가 안 된 이 청년은 초중고를 전부 다니지 못한 무학력으로 성장을 했고 또 병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해서 흉부의 영구적인 기형까지 남아버렸습니다. 이 청년이 이렇게 가정과 사회 모두에서 소외된 실질상 고아로 성장을 했는데 이건 모두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기 때문인 거죠. 다행히 그 청년은 성인이 돼서 국적에 대한 소송을 진행을 했고 그래서 가족관계 등록부를 아예 창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민등록이 됐는데 이렇게 주민등록이 되고 나니까 돌연 병무청에서 연락이 온 거죠. 이제 군대에 입영을 이제 진행해야 되는. 그래서 지금까지 출생신고를 못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을 전혀 누리지 못했는데 주민등록이 되자마자 병역 의무부터 이행해라. 이것은 너무 부당하다라는 취지로 지금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례가 좀 특수하긴 하지만 이처럼 미혼부의 단독 출생신고를 가로막은 현행 가족관계 등록법으로 인해 생긴 피해자들이 상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피해자들을 위한 구제책도 마련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부모가 누구든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든 이 모든 아이가 똑같이 누려야 하는 권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출생신고가 그 출발점일 텐데 이 당연한 권리를 이렇게 오래 그리고 힘들게 호소해서 얻어야 된다는 게 안타깝네요. 5월 말까지 국회가 근본적인 법 개정에 나서주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